건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채찌님들이 응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 개인용 국채 투자 설명회를 아주 원만히 잘 끝냈습니다. 기획재정부 곽상현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요. 그 정부의 첫 발행 상품이었는데 발행 의의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독 판매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정재익 TF 수석님이 또 직접 시연하는 방법 등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속적으로 그 개인용 투자 국채는 발행될 예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채권 시장 굉장히 중요한 또 기점이 있습니다.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미국 물가지표, 고용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표와 6월 FOMC 이후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로 좀 돌아가 보면 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한 5번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면서 그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싹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 이후에 5월 CPI가 발표됐고 6월 FOMC를 거치면서 다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 올해는 1회에서 2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총 3에서 4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하 기대가 커진 데에는 FOMC보다는 5월 CPI 영향이 더 컸습니다. CPI를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흔히 말하는 헤드라인에 대한 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또 다른 항목은 근원 재화 상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항목들의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걱정하는 부분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인데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주거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 5월달 발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결국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뜯어보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준이 바라는 방향대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6월 FOMC에서 비록 연준은 올해 1회 인하를 전망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근에 인하 기대가 커진 부분은 경기가 꺾였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다시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10년물 금리입니다. 방향성을 결정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부분은 방금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결국 최근에 국채금리 하향 안정의 대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에 최근에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10년물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고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미국 소매 판매라든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주택 지표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더 둔화된다라고 하면 10년물 금리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물 금리에서 중요한 레벨을 4.2%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4.2%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4.2%를 하회를 하고 4% 부근에서 등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더해서 경기가 지금보다 더 둔화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입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1분기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2분기나 3분기 앞으로의 성장률이겠죠. 그래서 근데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의 기대치를 보면 사실은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 모델들이 2에서 3% 정도의 성장세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실질 성장률이 2%를 넘어서면 굉장히 긍정적인, 2% 정도면 중립적인, 그리고 2%를 하회하면 1%나 0%대로 하락해야 경기가 뚜렷하게 둔화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최소한 2분기와 3분기까지는 2%대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큰 폭으로 둔화된다라기보다는 점점 잠재 수준 혹은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FOMC의 점도표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조금 발견이 되었는데 많은 연준위원들이 중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기준금리가 종국의 3.5% 수준에서 유지돼야 된다라고 전망치를 밝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위원들이나 시장이나 전부 성장률이 갑자기 꺾이는 것보다는 잠재 수준을 꽤 오랜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전망도 유사합니다. 미국 가계의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뉴욕 연은에서 매월 소비자들에게 가계 상황에 대한 서베이를 조사를 합니다. 가계들에게 1년 후에 당신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할 것 같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한 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사실 팬데믹 이전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3%에 넘는 소득 증가율을 기대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미국 가계가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소득 기대가 높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일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긴 했지만 저희는 하반기에 미국 가계의 소비가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가계들이 본인들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여전히 줄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첫 번째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후에 전반적인 당신의 재무 상황은 어떠할까요? 라고 이게 질문을 해보면 누군가는 1년 후에 지금보다 악화된다 혹은 누군가는 개선된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근데 최근 좀 추세를 보면 악화된다라고 응답한 비율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계들의 재무 환경은 점점 악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점점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면 경제 전망도 악화되니까 당연히 소비자들도 가계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의 재무 상황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금리로 저희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주가를 보면 일시적인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의 조정인 거죠.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가가 급등을 했고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은 고용 상황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1년 후에도 사실은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는 굉장히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계의 소비는 가계의 기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계들은 전부 굉장히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장의 소비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발표된 일부 소매 판매 데이터들의 부진들이 일시적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즉 개인 소비 지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런 지표들부터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4.2%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 채권 시장의 관전 포인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채찌님들과 함께하는 월요일 시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채권은 정말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서 경제 상식 그리고 전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개인 투자용 국채 설명회 이 관련 콘텐츠도 선보일 거고 박순혁 작가님의 금투스에 대한 의견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신용평가가 강등됐거든요. 이에 관한 전략 등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콘텐츠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 이번 주도 열심히 활동할게요.